요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다 느끼실 겁니다. 기계설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는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라는 자격이 필수가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경험과 손재주만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 책임자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문제는 자격증 종류가 워낙 많다는 겁니다. 일반 기계, 설비 보전, 에너지 관리, 공존행동, 건축 설비.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가장 현실적인 걸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 참 많습니다. 일반 기계가 정석이다. 에너지 관리가 활용도가 높다. 공존행동은 냉동기 선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헷갈리기만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라면 고민이 더 커집니다. 다시 공부하는 것도 부담인데 괜히 어려운 시험 붙잡았다가 몇 년씩 날리면 낭패니까요. 그래서 다들 인터넷을 뒤지고 합격자 후기를 찾아보고 커뮤니티 썰을 모아보는 겁니다. 결국 가장 많이 나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자격증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은 건축설비기사라는 거죠.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필기가 쉽습니다. 최근 5년 평균 필기 합격률이 60%를 넘습니다. 다른 기사 자격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죠. 커뮤니티 글을 보면 중학교 수준 계산이면 충분하다. 고졸 수학만 돼도 필기는 붙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물론 건축 용어가 낯설어서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설비, 공기조화, 소방, 전기 같은 과목은 현장에서 이미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기가 작업형이 아니라 필답형이라는 점이 큽니다. 오로지 계산 문제, 필답으로만 승부를 보는 시험이죠. 물론 커뮤니티에서는 습공 기선도 때문에 멘붕 온다, 실기가 헬이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10평형씩 하나만 확실히 잡으면 된다. 즉,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나이가 좀 있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셋째, 자격을 따고 나면 효과가 확실합니다. 건축설비기사를 취득하면 곧바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경력이 10년 이상 있다면 자격을 따자마자 고급이나 특급까지도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자격증 따고 바로 특급으로 인정받았다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게 40대, 50대 이상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을 살려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넷째,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아파트, 빌딩, 병원, 학교, 공공기관, 시설팀 어디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급까지 가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창업도 가능합니다. 소방이나 전기는 기술사까지 가야 창업이 가능한데 기계설비 분야는 기사급 특급만 있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게 큰 차별점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기계는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설비 보전은 작업형 부담이 크고 에너지 관리는 합격률이 너무 낮고 문제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공존행동은 활용도는 좋지만 실기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기피 대상이 됩니다. 결국 필기 쉽고 실기 접근성 좋고 자격 취득 후 효과까지 확실한 건 건축설비기사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현장에서 버티려면 이제는 자격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커뮤니티 후기와 합격자들의 경험담, 그리고 실제 합격률 데이터를 다 종합해도 답은 같습니다. 건축설비기사.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건축설비기사가 왜 효율적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필기시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필기 어렵지 않냐? 인데 의외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최근 5년 평균 필기 합격률이 60%가 넘습니다. 다른 기사 자격증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계기사는 필기 합격률이 30에서 40%대에 머무는데 건축설비는 절반 이상이 합격하는 겁니다. 커뮤니티 글을 보면 고졸 수학 수준이면 충분하다, 중학교 수학으로도 풀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계산이 단순합니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여기에 약간의 공식만 얹으면 풀리는 수준이 많습니다. 물론 건축 용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생설비? 공기조화? 이런 거 내가 배운 적 있나? 하면서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죠. 하지만 현장에서 이미 경험한 내용이 많습니다. 배관, 환기, 냉난방, 소방, 전기 등 우리가 매일 만지고 관리하는 설비들이 그대로 시험 과목으로 나오는 겁니다. 처음 보는 단어라 낯설 뿐 실제로는 알고 있는 개념이 많습니다. 특히 경력이 10년 이상 된 분들이라면 1, 2, 3, 4단어는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법규 부분을 더 어려워합니다. 공학적인 건 익숙한데 법조문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 준비할 때는 자신이 부족한 파트를 가중치를 두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필기 난이도는 다른 기사 시험에 비해 훨씬 낮은 편입니다. 즉, 건축설비는 필기에서부터 다른 기사들보다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다음은 실기입니다. 건축설비 기사 실기는 헬이다. 습공 기선도 때문에 멘붕 온다. 이런 글이 많이 보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겁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잘 보면 다른 기사들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설비 실기는 오직 필답형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험지와 연필, 계산기로 풀 수 있는 필답형만 있습니다. 커뮤니티 후기를 보면 결국 10평 형식 하나만 확실히 잡으면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10평 형식은 실기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으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또한 유체역학, 건축용어, 적산 계산도 자주 나오는데 이 역시 기초만 다져두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적산 문제는 오히려 가장 쉽다고들 합니다. 한두 번만 연습해보면 적산이 제일 쉽다는 말도 있고 표에 있는 자재비, 인건비 계산하는 수준이라 큰 부담은 없습니다. 즉, 겁을 주는 말은 많지만 실제로는 패턴이 단순합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처음에는 어렵게 보였는데 공부하다 보니 할만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결국 실기는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합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자격증을 따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기가 건축설비기사의 진짜 매력 포인트입니다. 먼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가 생기면서 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예 선임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건축설비기사를 취득하면 곧바로 초급 유지관리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경력 인정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시설관리 경력이 있다면 자격증을 따자마자 바로 고급이나 특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증 따고 바로 특급 인정받았다는 사례가 커뮤니티에도 올라옵니다. 40대, 50대 이상에게는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버틴 경력 위에 자격증 하나만 얹으면 연봉과 대우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활용 범위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학교, 빌딩, 공공기관 어디든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급까지 가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창업도 가능합니다. 소방이나 전기는 기술사까지 가야 창업이 가능한데 기계설비는 기사급 특급만 있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큰 차별점이죠. 결국 이 자격증은 단순히 따는 시험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다른 기사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기계기사. 난이도가 극강입니다. 열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4대 역학이 전부 들어갑니다. 시간과 체력이 필요한 시험이라 40대 이후 도전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설비보정기사. 작업 숙련도가 필요하고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시험이라 나이가 많은 수험생에게는 불리합니다. 합격률은 다른 기사보다 높지만 현실적으로 준비 과정이 힘듭니다. 에너지관리기사. 합격률이 20에서 30%대로 낮습니다. 문제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출제자조차 단위를 헷갈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공부량은 많은데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공조냉동 기계기사. 활용도는 높습니다. 냉동기 선임도 가능하고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자격에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실기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공조냉동 실기는 헬이다. 차라리 건축설비부터 따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건축설비가 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인지 명확합니다. 필기 합격률이 높고 실기 준비도 방향만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며 자격 취득 후 활용 범위와 경력 인정 효과까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40대 이후에 다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효율이 중요합니다. 괜히 어려운 시험 붙잡았다가 몇 년씩 허비하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기회도 놓칩니다. 하지만 건축설비 기사는 다릅니다. 필기 장벽이 낮고 실기도 준비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격증을 따고 나면 바로 효과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특급 선임, 급여 상승, 현장 경쟁력 확보, 창업 가능성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건축설비가 제일 현실적이다. 시간 대비, 난이도 대비, 돈 대비 답은 건축설비다. 이런 말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우리는 반드시 자격증을 가져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기사 자격증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일반 기계는 너무 어렵습니다. 4대 역학을 다 해야 하고 합격률도 낮습니다. 젊은 전공자들이 도전하기엔 좋을 수 있어도 40대 이후에 도전하기에는 시간과 체력이 버겁습니다.
설비 보전은 작업형 시험이 걸림돌입니다. 손으로 직접 하는 시험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고 비전공자라면 생소한 분야가 많습니다. 에너지 관리는 합격률이 낮습니다. 문제 출제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불만이 많고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조냉동은 활용도는 좋습니다. 냉동기 선임까지 가능하니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기 난이도가 극악이라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합니다. 커뮤니티 글만 봐도 차라리 건축설비부터 해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뭘까요?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바로 건축설비 기사입니다. 이 자격증은 필기부터 다릅니다. 합격률 60% 이상, 계산은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건축 용어가 낯설 뿐 조금만 익숙해지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실기도 작업형이 없습니다. 오직 필답형만 있습니다. 열평 형식과 습공 기선도만 잡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즉, 방향만 잘 잡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격을 따고 나서입니다. 바로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초급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미 경력이 있다면 곧바로 고급 특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시설관리 경력이 있다면 자격증 하나로 특급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자격증 한 장의 가치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연봉, 지위, 일자리 안정성까지 바꾸는 결정적 열쇠입니다. 활용 범위도 넓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빌딩, 병원, 학교, 공공기관 어디든 적용됩니다. 게다가 특급 자격을 갖추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창업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버티려면 그리고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이어가려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이버 카페, 블로그 어디를 가도 반복되는 말. 건축설비가 가장 현실적이다. 시간 대비, 난이도 대비, 돈 대비 답은 건축설비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자리에서 밀려날 겁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그 길 건축설비기사라면 분명히 열릴 수 있습니다. 혹시 공부 방법이나 합격 꿀팁이 궁금하다면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에 오셔서 실제 합격자들의 후기를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남긴 글과 경험담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본인 상황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건축설비기사,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나은 대우와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건축설비기사가 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혼자 준비하려고 하면 막막하죠. 책은 많고 강의도 많지만 정작 내 상황에 맞는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40대 이후에 다시 공부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경력이 몇 년인데 자격증을 따면 특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실기 준비는 어디에 시간을 집중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 사실 인터넷 검색으로는 답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정보만 모아두는 카페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살아있는 커뮤니티입니다. 합격 후기, 공부 방법, 현장 이야기, 그리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썰들이 올라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혼자 공부할 땐 지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불안하지만 누군가가 나도 그 부분에서 막혔다, 이렇게 풀었다라고 댓글 하나만 달아줘도 다시 힘이 납니다. 또 어떤 분은 실기 떨어졌지만 이번엔 전략을 바꿔서 붙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내 얘기를 남겨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시설워크는 단순히 합격 정보만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시설관리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 자격증 이후의 커리어, 연봉, 일자리, 인간관계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공감이 생깁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쓰는 그 글 한 줄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남긴 글이 또 당신에게 힘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건축설비기사를 준비하는 분들, 이미 따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분들, 혹은 이제 막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고민하는 분들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카페 주소를 남겨두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시설워크 검색하셔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고민이 있다,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은 한 줄이라도 그것이 이 커뮤니티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올린 글이 또 다른 시설관리인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도 더 나은 길을 찾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답을 찾아가시죠.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